전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목포에서 3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보건당국이 주요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10일 오전 9시를 기해 55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심장 종양 수술을 받기 위해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머무르다가 목포로 이동한 뒤 9일부터 감기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에서 김장 모임을 가진 일가족 6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전남 457번에서 461번까지 분류된 이들은 담양에서 3명, 무안 1명, 영광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격리병동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중에는 교사와 대학생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금천구 153번 확진자와 확진자의 외할머니인 전남 461번 확진자의 집인 영광에서 함께 김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후 금천 153번은 서울로 돌아갔고 지난 9일 남은 가족 5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천 153번의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특히 460번 확진자는 전남의 한 대학교 학생으로 실습을 위해 학교를 오간 것으로 파악돼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 21명을 파악해 검체를 채취하는 한편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과 경남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2만 남해안 남중권 시군민의 염원을 모아 국회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COP28 국내 유치를 국가계획으로 승인했으며 한국 개최 결정 이후 국내 유치 도시를 공모받아 개최 도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던 전라남도가 올해는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매년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았던 전남은 10년 만인 지난해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모두 하위권인 4등급 평가를 받으면서 1년 만에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요. 전남 지역 기초지자체 중 시 단위 평가에서는 목포시가 2등급으로 가장 높았고 나주시 3등급, 여수시와 광양시 4등급, 순천시가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군 단위 지자체 중에는 해남과 진도, 보성, 구례 등 4곳이 2등급을, 영암과 곡성, 장성, 화순이 3등급, 강진과 무안, 완도, 장흥, 영광과 한평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고흥과 신안은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보면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난해보다 0.48점 상승한 8.56점으로 3등급을 받았는데요. 외부 청렴도 평가는 8.88점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오른 2등급을 기록했고 내부 청렴도 평가는 7.66점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사 관리, 감독 분야의 점수가 크게 올랐지만 관급공사 납품비리 영향과 업무 추진비 부당 집행률 등이 올라 내부 청렴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시가스 공급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 규정들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과 서순철 과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과장 서순철입니다. 예, 전라남도가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하게 된 계기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도시가스 회사가 가스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가스 요금, 공사비, 안전관리 등의 사항을 정해놓은 것이 도시가스 공급 규정입니다. 이번 공급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주민 불편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도 지역 여건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네, 이 사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이 개정된 건데요. 그러면 이 개정된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건가요? 예, 예.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공급자의 부주의가 아닌 가스 누출로 발생된 사용요금은 도시가스 공급자로부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자의 사용요금 체납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다가 공급이 다시 재개될 때 내는 해제 수수료 2,000원 납부 제도가 아울러 폐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사용요금 감면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 신청부터 가스 공급까지 모든 과정이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사업의 진행 투명성 보장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도시가스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에 따라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청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에 대한 해시는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지토록 규정했으며 공급 거절 사유는 가스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였습니다. 가스 계량기 설치를 위한 사용자의 사전 협의 의무를 삭제하고 가스 사용 시설에 적합한 계량기를 사용자가 직접 선정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계량기 교체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규정들이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시다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시도 평균 83.7%보다 턱없이 부족한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 51.2%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공급자인 도시가스 사업자와 사용자인 소비자가 모두 도시가스 이용에 만족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에너지 신산업과 서순철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광양시가 2020년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관심이 있는 시민들은 광양시가 올해 추진했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 가운데 10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후보로는 전남 최초 모든 시민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진월 다하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 중마 장애인 종합복지관 개관 등 18개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10일부터 20일까지 광양시청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요.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공립초등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한 유치원 108명과 초등학교 347명, 특수학교 79명 등 모두 534명입니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13일부터 3일 동안 오룡초등학교와 목포 부주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제한되며 자가격리 대상자는 사전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2021년 2월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수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에 48개 기업이 참여해 채용을 완료했습니다. 여수시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571명의 구직자가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99명이 채용됐습니다. 박람회는 일자리 매칭 외에도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과 AI 면접 분석, 인적성 검사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강진군이 2021년도 푸소 체험 운영 농가를 모집합니다. 농어촌 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소유하고 푸소 체험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지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강진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푸소 체험은 필링업, 스트레스 오프의 약자로 시골 농가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생활하며 지역을 관광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식회사 대광건영이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순천시에 18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순천시는 주식회사 대광건영이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에 13억 원, 순천문화재단에 5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이날 모두 18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광건영은 호남 기반 100대 건설사로 최근 분양한 대광 로제비앙 리버팰리스를 짓고 있는 곳입니다. 광양시가 올해 2분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달 중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2분기 자동차세 3만 9천여 건에 대해 6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와 자동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전국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전남을 대표해서 참가한 신안군 출신의 초등학생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신안 자은초등학교 윤혜린 학생은 전국 17개 시와 도교육청 예선을 거쳐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인 캄보디아어를 자유롭게 구사해 동상을 받았는데요. 전국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는 교육부와 LG 연합문화재단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암군이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영암군은 오는 18일까지 공익활동 1,460명, 사회서비스형 34명, 시장형 15명 등 모두 1,509명의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며 사업 참여 신청에 관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대한노인회 영암군 지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대학교가 도림 캠퍼스에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목포대는 도림 캠퍼스 정문 진입로에서 140m에 걸쳐 경관 조명을 활용한 사슴 조형물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목포대는 코로나19로 지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관 조명 설치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1 청정완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해마다 1월 1일 완도타워에서 진행됐던 해맞이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취소됐으며 완도타워는 폐쇄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해맞이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완도군은 연말연시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목포시가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목포시는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와 소통으로 내부 청렴도 가운데 인사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강도 높은 반부패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외부 평가도 상승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3등급에 이어 올해 2등급으로 청렴도가 향상된 만큼 앞으로도 높은 등급의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하늘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오전 기온 2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이 다소 누그러들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 보시죠. 일요일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오후부터는 눈 소식이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도 이어질 것이란 예보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을 수 있으니까요. 제설 장비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의 하늘빛도 흐린 가운데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까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체로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전남에서도 가족 간 전염이 지역사회로 다시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 걱정입니다. 방역당국이 가족 사이의 만남까지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발적인 거리 두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